자,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36쪽을 펼쳐주세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지문인데, 자, 이런 지문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쵸? 단락을 제일 먼저 표시를 해주라고 했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자, 근데 단락을 표시해 줄 때 여러분이 접속어나 지시어가 있으면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있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는 대조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지시어 그러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그리고 여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에는 그런데라는 게 있네요. 요거는 내용을 전환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락, 전체 7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를 찾으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근데 첫 번째 단락 딱 읽어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하면 면역반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면역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는다. 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기생충, 외부 물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 외부 물질이 인체에 해롭겠어요? 안 해롭겠어요? 해롭게 보이죠? 그래요. 이런 해로운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 주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체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외부 물질을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이 바로 면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여기까지는 면역 반응의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따라서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인과잖아요.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그렇죠.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래요.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드러내준 상태. 자, 건강하다는 거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상태래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일반적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말할 때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외부 물질을 제거해주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다른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봤더니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친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건강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인체에 해를 준대요. 서로 뭐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그러나는 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반대되는 대조의 얘기인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외부 물질을 제거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반적 통념인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도해지면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열한 걸 볼까요? 알레르기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래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만 없애주면 되는데 이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닌데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자신의 조직까지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질병인데 과도한 반응으로 인한 질병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 이러한 의료 환경이 좋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과민 반응이 많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질문을 던졌으니까 뭐를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대답은 아마 세 번째 단락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답하기에 구성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대답이에요.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 진화해온 환경에서 그 대답을 찾았는데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해왔대요. 즉, 다시 쉽게 설명하면 그 얘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즉,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자, 이건 이제 서로 이제 대조가 되는 설명으로 했는데 침입자들 있고요. 침입자들 그다음에 인체가 있어요. 침입자라고 하는 건 외부 물질일 거잖아요. 얘네들은 진화를 서로 다르게 해왔대요.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외부 물질은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뭐해요? 억제해요. 인체는 어떻게 해요?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진화를 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와 외부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에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침입자와 인체는 서로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인체는 인체대로, 외부 물질은 외부 물질대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진화를 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나타난 것이다. 자, 지금 이제 현대의학의 발달,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면역의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생가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깨끗한 환경은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요. 환경이 깨끗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돼요?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생가설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생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면역 반응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질문을 던지면서 면역계의 과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면역계의 과민 반응을 설명하면서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체에 해를 준다. 그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면역계의 과민 반응의 이유가 있다. 뭐냐 하면 면역계의 과민 반응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깨끗한 환경이다. 환경 개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의 발달이다.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다 보면 오히려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위생가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위생가설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밑줄 쫙 그을까요?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건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 그런 시사점을 주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존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존이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그래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물질과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위해서 외부 물질과의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렇다면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또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죠.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대답이네요. 미생물을 보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대요.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외부 물질이잖아요. 이 외부 물질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공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 안에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내 미생물인 외부 물질들이 우리 인체와 공존을 해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인체와 외부 물질의 공존이죠. 균형이죠. 자,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자, 그럼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면역세포의 역할이에요. 면역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 물질 인지하고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즉 중심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래요. 수지상세포와 T세포. 자, 이제 분류를 해줬어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라고 하는 거는 수지상세포라는 것과 T세포로 분류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수지상세포는 말 그대로 그 세포막이 나뭇가시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모양을 설명해 줬고요.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자, 그럼 수지상세포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한대요. 그리고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대요. 그게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인 거죠.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그 두 종류의 T세포라고 하는 건 조력 T세포랑 세포독성 T세포예요. 분화된 거. 그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 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이제 T세포 역할이네요. 자, 일단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면역세포는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수지상세포와 그 다음에 T세포로 분류가 되는데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지한대요. 뭘? 외부 물질을. 그 다음에 미성숙 T세포를 분화시킨대요. 뭘로 분화시켜요? T세포는 또 두 개로 나뉘잖아요. 무슨 T세포랑 무슨 T세포? 조력 T세포하고 세포독성 T세포랑.
이렇게 분화가 된대요. 분화시키는 역할, 인지하고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수지상 세포래요. 그런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화시켜서 하는 세포들인데,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죠.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성격을 바꿔놓는데요. 그럼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네요. 역할을 바꿔놓는 거. 누구의 역할을 바꿔요? 수지상 세포의 역할을 바꿔요. 즉 쉽게 설명하면, 잘 설명하면 수지상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억제한다는 얘기죠.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요.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 세포를 조절 수지상 세포라고 한대요. 조절당했다는 얘기죠. 조절당한 수지상 세포라고 부르는데, 조절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대요. 아까 정상적인 수지상 세포의 경우에는 외부 물질을 인지해서 미성숙 T세포를 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윗단락에서. 그런데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오히려 조절당해서 미성숙 T세포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조절 T세포는 조력 T세포나 세포 독성 T세포와는 달리, 자, 조절 T세포가 생겼어요. 또 성숙된 거죠. 이게 성숙세포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아까 미성숙 T세포인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분화시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입한 이물질을 없앤다고 그랬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절당한 T세포는 면역 세포를 오히려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애는 외부 물질이면서도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해줬어요. 공존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다섯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면역세포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 뭐하고 뭐? 수지상 세포와 T세포다. 수지상 세포는 미성숙 T세포를 분화시킨다. 그 다음에 외부 침입 물질을 인지한다. 그럼 T세포는 뭐 한다? 침입한 이 물질을 없앤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뭘 설명했냐면 반대 얘기죠. 장내 미생물의 생존 전략을 설명했어요. 장내 미생물의 생존 전략. 뭐다? 공존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보면 더 빨리 이해가 되느냐 하면, 문제 29번의 그림을 봐주세요. 29번의 그림을 봐주면 보기에 가와 나 그림이 있잖아요. 가와 나 그림에서 가는 다섯 번째 단락의 얘기예요. 오문단이고, 얘는 오문단 얘기. 그 다음에 나는 육문단의 얘기예요. 자, 지금 장내 공간에 수지상 세포가 있어요. 지금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지상 세포가 있고, 얘는 조절 수지상 세포가 있어요. 아까 수지상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T세포를 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미성숙 T세포를 어떻게 분화를 시켜요? 두 개로 분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예요? 조력 T세포하고, 그 다음 세포 독성 T세포. 이런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수지상 세포의 역할은 외부 물질 인지하고 T세포를 분화하는 거라면, 조력 T세포랑 세포 독성 T세포는 이 물질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조절당하는 수지상 세포를 볼까요? 수지상 세포. 자, 조절 수지상 세포는
누가 성격을 변화시켜요? 외부 물질이 변화를 시키죠. 그 외부 물질이 뭐예요? 장내 미생물이었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수지상 세포를 영향을 줘서 성격을 바꿔놔요. 그래서 얘 역할을 바꿔놓는데 이 조절 수지상 세포는 이 미성숙 T 세포를 성숙시키게 만들어요.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요. 성숙 T 세포로 만들어줘요. 성숙시켜요. 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지상 세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면 일어나는 거라면 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미성숙했던 T 세포를 성숙 세포로 바꿔줘요. 그런데 이 성숙 T 세포는 수지상 세포, 면역 반응이 일어난 수지상 세포에서의 T 세포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애였잖아요. 얘는 역할이 면역 반응 억제하는 애였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게 5번째 문단과 6번째 문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세요. 자, 7번째 단락.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력을 조절하게 된다. 면역 반응의 강력을 누가 조절해요? 장내 미생물이 조절해요. 스스로 조절하지 않아요. 장내 미생물은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해서 자 역할이죠. 이게 조절을 해서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한대요. 자,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한다는 건 균형을 이루어서 공존을 해서 이제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니까 질병이 치료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염증이 억제되고 증상이 완화된다. 치료되는 예인 거죠.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외부 물질이지만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결국엔 위생가설의 영향은 설명이 되었는데 장내 미생물의 역할도 설명해줬죠. 장내 미생물의 역할 뭐하게 하더라? 치료도 하더라. 뭐에서? 공존에서. 그래서 위생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선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줄어들어 공존이 깨지게 되는데 결국 그 공존이 깨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 물질과의 공존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이제 이어서 풀어볼게요.